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모의 얌체짓과 신우의 갑질에 시달리던 며느리에게 제사를 떠넘기려다가 시모와 신우가 참교육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신랑은 저와 동갑이고요. 아이는 4살과 5개월 된 딸 둘 있어요. 맞벌이하고 있고 현재 저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신랑에게는 누나 한 명과 여동생 한 명 있어요. 신랑은 친구 남친의 친구로 술자리에서 어울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신랑은 중소기업 영업직에 있습니다. 연봉과 보너스를 합치면 제가 신랑보다 수입이 훨씬 커요. 시어머니의 얌체 같은 행동과 신우들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시모와 신우에게 본때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상하게 얼른 추석이 와서 시댁 식구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저는 최종 학력이 고졸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내신을 잘 받으며 학교 생활을 하다가 고3 때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어서 한 자동차 영업소에 취업을 했습니다. 고3 2학기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자동차 영업소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저를 좋게 봤는지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줘서 지금까지 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 요즘은 복지와 보너스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져서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의 대졸 사원들보다는 진급이 확실히 느리긴 하지만 나름 만족하며 다니고 있어요. 명문대 출신 친구들도 저를 많이 부러워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뭘 열심히 하고 능력이 좋았다기보다는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것뿐인데 친척들이나 주변에서는 부러워하고 인정을 해줘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겠을 때가 종종 있어요. 신랑과는 양가 도움 없이 순수 둘만의 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벌고 있고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대출금 갚으면서 힘들지는 않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빨리 아기를 가지라고 했어요. 저희는 33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어머니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닌데 생각이 좀 옛날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아이를 봐줄 테니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으라고 성하셨어요. 저희는 결혼 후 1년 뒤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시댁과 친정이 대중교통으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요. 친정엄마는 그때까지 꾸준히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막내딸이긴 한데 언니와 오빠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첫 손주라고 친정엄마도 육아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만삭에 휴직계를 내고 아이를 낳고 한 달은 친정엄마가 와서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기로 했고 그 후에 한 달은 시어머니가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한 달간 와서 아이도 봐주고 있던 중에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시며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육아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갓난아이를 어린이집 영아반에 보내며 복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기도 한다는데 저는 육아휴직을 했고 친정엄마가 한 달을 와서 육아와 살림을 해줬으니 그걸로 그냥 만족을 하고 시어머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큰애가 돌이 다가올 때쯤에 저는 복직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저에게 저희 집에서 차례와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저에게 통보하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회사가 멀어 통근 셔틀을 타고 다니며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좀 늦게 집에 와서 신랑이 출근하면서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후에 엄마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서 돌봐주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차례와 제사를 저에게 가져가라고 하니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첫 아이 태어나면 시어머니가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며 얼른 아이 낳으라고 하시더니 이사를 가서 아이 키우는데 도움을 하나도 안 주었던 것이 생각나서 기분이 나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에게 얘기를 했더니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제사 안 받겠다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께 생각해보겠다고 하고는 답을 주지 않으니 신우들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신우들은 저에게 전화로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할도리를 왜 안 하냐며 제사를 받겠다고 어머님께 대답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신우들의 말은 들어주고 싶지 않은 게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의 학벌을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자기들은 서울에 무슨 대학을 나왔고 대학 생활이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의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굳이 신우들은 학벌과 대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최종 학력이 고졸인 저를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우들이 저에 대해 시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자기들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그저 그런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해서 일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상황인데 저는 다니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마음껏 쓰고 휴직 기간에도 생각보다 큰 돈이 나오니 그게 질투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그 이후에도 가끔 제사를 가져가라고 했지만 제가 바빠서 아직은 자신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둘째를 낳고 휴직 상태로 아이들 돌보며 살고 있는데 시부모님 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이번에는 명령하듯이 저에게 차례 제사를 가져가고 이번 추석부터는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신우들에게는 추석에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 뵈러 오라고 하고요.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제 앞에서 잘난 척이나 하고 우리 아이들 예쁘다 소리 한 번 안 하던 신우들이 밉살 맞아 보여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신우들이 명절이라고 우리 집에 와서 어렸을 때 우리 고모들처럼 놀고 먹으며 우리 엄마 부려먹듯이 저를 부려먹는 장면이 상상되니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제사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일하느라 바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해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지금 휴직하고 놀고 있으면서 뭐가 바쁘냐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휴직 중이지만 곧 복직을 하게 될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신우들은 옆에서 중얼중얼거리며 도리가 어쩌고 하며 저를 도리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신우들의 갑질과 어머님의 얌체짓 때문에 안 보고 살고 싶었는데 잘 걸렸다 싶었습니다. 신우들에게 이게 도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례 제사 모시는 것이 도리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들은 약간 비웃듯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신우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형님과 아가씨가 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도리라면 남자가 집도 해오고 가정경제를 책임지던 시절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신랑이 시부모님과 같은 방식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다면 그 도리 다 했을 거라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도리를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아파트 한 채 큰 거 사주시고 제가 지금 버는 만큼 매달 돈을 주신다면 그 도리 하는 거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에게 부모에게 바라기만 하고 도리는 안 하려고 한다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와도 저런 걸 데려왔냐고 속상해서 못 살겠다 하시더군요. 아버님은 제 말이 틀린 것도 없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며 어머님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신랑도 화가 났는지 엄마에게 엄마, 이렇게 능력 좋고 아이 잘 키우는 여자 세상에 많지 않어. 주위에서 나 장가 잘 갔다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왜 엄마는 땡땡이를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야? 아들 이혼시키고 싶어? 안 되겠다. 이혼당하지 않으려면 여기 다시는 안 와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신우들은 신랑이 결혼하더니 와이프에게 잡혀 산다고 놀리듯이 말하더군요. 남편은 신우들에게 당연히 능력도 좋고 얼굴도 예쁜데 마누라한테 잡혀 살아야지. 매형이랑 매제는 능력도 없고 못생긴 니네한테 왜 잡혀 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근데 그거 올해는 안 갈 거야. 매형이랑 매제가 바보들이겠어? 사회생활하면서 듣는 게 있는데 니들 이혼당하기 싫으면 여기 와서 나대지 말고 남편한테나 잘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안 풀려서 더 말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제 말을 막으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누나랑 땡땡이가 자기들은 한심한 부엌대기로 놀고 먹으면서 살이나 찌고 있는데 자기가 돈도 잘 벌고 예쁘고 해서 질투나서 그런 거야. 저런 건 대꾸할 가치도 없어. 저런 것들은 그냥 쌩까면 더 열받아해. 이제 가자. 라고 하길래 그럴 것 같긴 하네 하며 신우들에게 미소 한번 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니와 신우 다들리게 자기야, 엄마가 자꾸 우리 보고 제사 가져가라고 하는데 우리 확 교회 다녀버릴까? 일부러 다니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하는 게 더 좋겠구나. 이러더군요.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화가 나 있었는데 이 말이 너무 웃겨서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신랑이 약간 시어머니 입장에 치우친 중립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정엄마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랑 시어머니가 하는 것이랑 많이 차이가 나니 신랑도 느끼는 것이 있었나 보죠.
신랑이 그날 신우와 어머님에게 말했던 것이 속 시원해서 오히려 신우와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젠 시댁 식구들 만나는 게 전혀 부담스러울 것 같지가 않아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저도 할 말 다 할 수 있고요. 신우들이 저를 무시하듯이 말하면 저는 신우들에게 제가 가진 조건으로 신우들 기죽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얼마 안 남은 추석이 기대가 됩니다. 추석에 신우들이 또 헛소리하면 신랑 믿고 신우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비웃어주고 놀려주고 비아냥거려주려고 합니다. 그런 일 생기면 다시 사연 보낼게요. 다들 명절 잘 보내세요. 괜한 자격지심으로 능력자 올케를 건드렸다가 신우들은 자존심만 상했겠군요. 잘하셨습니다. 든든한 남편과 예쁜 아이들과 행복하세요.